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에 시어머니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한 거지 남편 어머니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특단의 조치 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하길래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적어봤어요. 제 나이는 올해로 29살이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제가 철들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엄청 걱정하셨어요. 성질이 저래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고요. 제 성격이 어떻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꼭 입 밖으로 내뱉어야 성이 풀리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제가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물불 안 가리고 내질러버리기 때문에 예전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동네방네 아주 삼딱이라고 소문도 돌곤 했어요. 남편은 취직 준비하려고 등록한 학원에서 만났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하고는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을 몇 번 만나고부터 옆에서 하도 결혼 노래를 부르시더니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세뇌가 된 건지 어느 날엔 남편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남편에게서 본 최고의 장점은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쏟아내는 저의 성격을 받아준 유일한 남자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동안 연애하면서도 제 연애 상대를 친정어머니에게 숨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만나온 모든 남자친구를 최소 한 번씩은 전부 만나보셨으니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다 잘 아세요? 남편도 남자친구이던 시절에는 친정어머니께 배경이나 학교 등등의 이유로 높은 점수를 따지 못했지만 항상 높게 사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인내심 강한 성격이었어요. 저희 엄마에게는 막무가내의 독불장군인 저희 성격을 전부 받아내주는 성격을 가진 남편이 이미 사윗감으로는 합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친정어머니를 등에 업은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지요. 저나 남편이나 취직한 지는 이제 고작 1년이 겨우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저는 다행히 할머니께서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 나온 게 저라면서 제 앞으로 땅을 물려주신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그걸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차피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거니 거절 말고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는 당시에 비밀로 했었고요.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어 꼼짝없이 시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시댁의 형편이 나쁜 편이 아니었던 거죠.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지원금 1억 5천을 보태주시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왔던 게 아직도 아니에요. 특히 집을 해주신다니 어쩐다니 말로 각종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벌써 준비하셔서 읊으시는데 적힌 대로 다 해오면 저한테 꾸민 비는 얼마나 주실 것이냐 이야기하고 싶어 근질거리는 입을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 될 수도 있는 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행동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시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며 다소곳하게 조용히 있기로 친정어머니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제가 입 한 번 잘 못 놀렸다간 결혼 뒤집어질 거라면서요. 그러긴 싫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간곡한 부탁인데 거절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할 말 참아내고 견뎠습니다.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한테 가서 말했어요. 일단 어머님께 지원받기로 한 1억 5천 받고 대출은 받은 척만 하라고요. 뭐하러 대출 끼고 결혼생활 시작하냐고. 그 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어머님 모르게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취직해서 서로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었는데 일부도 아니고 모자란 돈 전부를 제가 내겠다고 하니 남편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집을 해주신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예단을 이야기하셨었는데 우리 집이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자존심 엄청 상하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배려한 거였어요. 다행히 남편은 비밀을 잘 지켜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곧장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살림 차려놓은 거 보고 싶다고 집들이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번거롭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 곧바로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장문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집들이 날 준비하라는 음식들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요리 솜씨가 어떤가 보고 싶으니 적힌 음식을 손수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의 남동생 이렇게 셋뿐인 집들이인데 준비하라는 음식들이 뭐 그리 많은지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한정식 집을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었어요. 제일 어이없던 건 밑반찬까지 전부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집들이 날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밑반찬 같은 건 미리미리 해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저를 위한 배려까지 해주셨네요. 집들이 당일날 상에 차려진 걸 보고 지은 시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준비하라는 음식은 하나도 준비 안 했거든요. 그냥 집 근처 배달 전문점에서 보쌈이랑 아구찜 같은 거 시켜다가 상을 차려냈어요. 어머님이 왜 차리라는 음식은 안 차리고 배달을 시켰느냐 물으시기에 번거롭게 그걸 언제 다 준비하냐고. 그리고 저 요리도 잘 못한다고. 비싼 재료값 써가면서 못 먹을 음식 내는 거보다 사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한 말씀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전에 시켜 먹어봤는데 아주 맛집이라고. 맛 한번 보시면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음식 할 줄 모르면 친정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시댁 집들이 음식을 왜 우리 엄마가 하냐고 바로 대답했지요. 어머님이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친정어머니가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어이없어야 하는 건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도련님은 저의 대응이 재밌었는지 옆에서 엄마 아주 임자 만났다고 한마디씩 툭 던지는데 그게 설령 저를 비꼬려고 한 말일지라도 당황하신 시어머니 성질을 더 건드는 것 같아서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할 줄 모른다는 건 뻥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혼자 자취하면서 밥만큼은 부실하게 먹지 말자는 생각으로 혼자서 이것저것 해먹었었거든요. 집들이 날 아버님하고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참 집들이로 정신없다가 손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곧장 나와서 화장실 마지막에 쓰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한테 저희 집에서는 남녀노소 예외 없이 소변은 앉아서 보는 게 규칙이라고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님은 제 말에 엄청 당황하셨고 그 뒤로는 며느리 무섭다고 저희 집에 초대를 하면 아버님은 안 가겠다고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래도 말은 저렇게 하셔도 사실은 며느리인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시가족 중에서 남편 다음으로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게 아버님이세요. 뒤끝도 없으시고 남편이 제 성격을 받아주는 인내심이 어디서 왔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들이도 끝났는데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의 길을 꺾으려고 아주 벼르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원정 온 그날에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으니 이번엔 저랑 남편을 홈그라운드인 시댁으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요리 솜씨가 얼마나 궁금하셨는지 며느리가 차려주는 상이 먹어보고 싶어서 음식 하나도 안 해놓았다고 재료들은 미리 장을 봐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한번 쭉 보고 자신 있는 음식으로 차려내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옛날에 유행하던 예능 프로도 아니고 주방에 있는 재료 가지고 뜬금없이 음식을 내오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 보면서 도와준다고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너는 왜 거기가 있냐고 이리 와서 TV 보라고 손짓하시길래 남편한테 걱정 말라고 말하고 고이 어머님 품으로 보내줬습니다. 일부러 못 먹을 정도로 이상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지만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그래도 왠지 시켜서 한다는 느낌이 드니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쌀도 불려져만 있고 밥도 안 해놓은 상태였으니 그 의도가 다분히 보였죠.
뭘 해야 하나 찬장 하나씩 다 열어보며 주방을 살펴보고 있는데 딱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걸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뚝딱 점심상을 마련했지요. 식사 준비 끝났다고 말하고 거실에 펴놓은 커다란 상 한가운데다가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올려놨습니다. 마침 일요일이기도 하니 짜장라면 어떠시냐고요. 제사 지낼 때나 쓸 것 같은 그 커다란 밥상 위에 냉장고에 있던 김치 하나 말고는 라면 냄비밖에 없었어요. 저도 다시 주방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남편한테 가서 젓가락이랑 앞접시로 쓸 그릇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결혼 전까지 살아오던 지네 집이라고 호다닥 뛰어가서 인원수대로 그릇하고 젓가락을 순식간에 찾아서 꺼내오더라고요. 어머님은 딱 봐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신 게 느껴졌지만 아버님은 너털웃음 지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덕분에 주말 점심에 짜장라면도 다 먹어본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님도 어머님이 저에게 심술 부리는 거 알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름 아버님의 방법으로 분위기 조율해가면서 저를 지켜주신 거였고요. 도련님은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어머님을 보고 자지러지더라고요. 진짜 형수님은 못 당하겠다면서. 그런데 그 짜장라면은 자기 건데 다 써버리셨다고 다음에 올 때 꼭 좀 사다 달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날도 시어머니를 제외한 온 가족의 비호 아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 그렇게 드셔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무슨 안이라도 맺히신 건지 그렇게 홈그라운드를 떠나 찾아간 원정에서도 완벽한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무승부까지는 갔던 것 같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둔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차려내는 자판기도 아니고 집들이 때부터 계속 저러시는 게 조금 기분이 그랬어요. 중간에서 가장 난처했던 건 그 누구보다도 제 남편이었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만하라고 말려주지 못하는 게 서운하다기보단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 남편을 최대한 이해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로 인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번 꼭 누르고 싶으셨던 건지 저를 벼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거의 매 주말마다 신혼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으니까요. 피차 전화 남편이나 출근하는데 바빠서 반찬은 거의 다 반찬 가게에서 사 먹었거든요. 돈 주고 산 반찬 보실 때마다 늘 가게에서 파는 거 맛도 없는데 뭘 돈까지 주면서 사 먹느냐. 직접 해먹는 게 최고다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과 그럴 때마다 야위는 것 같은 남편 보니 안쓰러워서 가슴에 참을인자 새기며 눌러 참으며 견디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도 시어머니 잔소리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만 좋구만 왜 그렇게 집밥에 집착을 하시냐며 제 편을 한번 들어줬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그동안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는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저희 신혼집에 상주하시면서 저한테 살림을 가르쳐주겠다 하시네요. 남편은 어머님께서 대노하시니 왜 그러시냐고. 지금도 우리 아무런 문제 없는데 엄마가 이러실수록 우리만 더 힘들어진다고 어머님 말리면서도 할 말은 따박따박 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영양가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식사하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밑반찬부터 시작할 테니 저보고 나가서 자기가 불러다주는 재료부터 사오라고 아주 역정을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대들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한테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어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대꾸를 했어요. 저희들 맞벌이 하면서 집에서 밥도 거의 안 먹는다고 야근이 있어서 퇴근이라도 늦게 하는 날에는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이 허다한데 재료 이것저것 사다가 더 봐야 오래돼서 버리기만 하지.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대노를 넘어서 극대노라고 부를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어디 며느리가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냐면서 저보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제가 왜 나가야 하나요? 이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찾아갈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어머님한테 이 집이 싫으시면 안 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속으로 눌러 참으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이 집이 왜 너네 집이냐고, 내 돈 1억 5천 들어가고 은행 돈 2억 들어간 거니 저희가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에 저도 이거 제가 어머님 노여움 푸시게 한다고 대답이라도 몇 번 더 했다가는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솔직히 더 참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어머님께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란다에 가서 신혼여행 갈 때 들고 간 여행 가방을 하나 꺼내와서 남편을 향해 방금 어머님 하신 말씀 못 들었냐고, 여기 너네 집 아니니까 너부터 나가라고 말하고 가방을 던져줬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가방 끌고 옷방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자기 옷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쟤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왜 너가 짐을 싸냐고 하시기에, 어머님께 이 집 살 때 1억 5천 주신 게 어머님 돈이니까 어머님 집이라 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나머지 2억이 은행 대출이 아니고 실은 제 돈이었다고. 아무튼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남편은 이 집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아무런 지분도 없는 남편부터 집에서 쫓아내고, 이제 어머님이랑 저랑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가려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시니 어안이 벙벙해서 눈동자에 물음표 모양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곧바로 아니면 어머님 말대로 제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저는 이 집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집에 들어간 2억은 제 돈이니 제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받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하고, 짐 싸고 있는 남편 가방 뺏어서 이번엔 제가 가방에 제 옷까지 몇 개를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잔뜩 겁먹은 척 연기하면서 어머님께 달려가 엄마 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 결혼하자마자 이혼남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냐고 그러지 좀 말라고 오열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람 하나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저의 배우자로 선택하셨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남편의 연기에 힘입어 더 오버액션을 하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아무 말이 없으시길래 그 길로 싸놓은 가방 들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말라고, 그리고 이게 아무 일이 돼버리면 그때는 그냥 이혼해야 하는 거지 않겠냐 하니, 직감적으로 제가 뭔 짓을 저지르고 온 건지 깨닫고 너는 왜 그 성질머리를 못 고치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엄마 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넉살 좋게 대답했더니 알겠다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냥 자포자기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제게 이야기 좀 하자고 시간 좀 내달란 연락을 하셨고, 밖에서 시부모님하고 남편을 같이 만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조금 어색한 분위기에 두 남자가 두 여자의 눈치만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저도 사실 일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부부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제가 계속 남편을 떠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 말고 다른 며느리를 찾으셔야지. 저는 절대로 그런 며느리가 되어드릴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동등한 사람으로서 봐주셔야 저도 그만큼 남편한테 잘할 것이고, 저도 남편과 똑같은 한 사람의 자식으로 생각해 주셔야만이 저도 똑같이 어머님을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하듯 정성과 진심을 다해 모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냐면서 여태 내 품에 끼고 살다가 장가보낸 아들을 향한 걱정에 애먼 사람만 들들 볶은 것 같다고,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저희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시어머니가 돼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원래 제가 마음이 여린 타입은 아닌데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버님께서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새로 시작해보자 하시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외식하고 다시 저는 남편과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부모님 초대해서
이번에야말로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던 제 손으로 직접 한 음식을 대접해드렸어요. 집들이 때 불러주신 리스트랑 비교해보면 메인 메뉴 하나, 찌개 하나로 간소한 상이었지만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 왜 밖에서 산 음식만 먹였냐고 가끔씩은 집밥도 해주고 그래라 하시는데 남편이 겁을 잔뜩 먹어서 어머니는 또 왜 그러시냐고 중간에 말을 자르는데 저도 어머님 뜯어말리려는 남편 말 자르고 알겠다고 가끔씩 저도 시간 내서 남편한테 맛있는 집밥 해주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대신 그날은 남편이 집 대청소를 하게 될 거라고도 말씀드렸고요. 화장실 가시는 아버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보고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감시 안 해도 된다면 넉살 좋게 받아쳐 주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편에게 그 선한 성품을 물려주신 분들인데 아마 제가 나서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났으면 언제든 풀렸을 일이겠죠? 신혼 6개월 차인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식구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